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김강립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2017년 하반기 핵심 정책 토의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의 주요 사항과 주요 토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린 핵심 정책 토의는 지난 8월 22일부터 시작된 정부 부처 업무보고의 마지막으로서 오늘 회의에는 대통령과 청와대 정책실장과 수석비서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 의장과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모두 말씀을 통해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처로서 가장 큰 위기이자 우리의 국가적 숙제라 할 수 있는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핵심 부처이며 각 부처가 힘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함께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먼저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18만 8천 명이며 올해 출생률은 역대 최저인 1.03명으로 전망되어 작년에 1.17명보다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100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대로 해결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큰 위기이며 몇 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적 상황이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달라고 말씀하시며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고용과 주거안정, 성평등 등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일자리, 교육, 주거,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게 절실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장시간 노동의 개선으로 부모에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유를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양질의 일자리를 나누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장시간 노동의 잘못된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 문제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며 근본적으로 일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저 출산율, 행복지수 낮은 나라 등이 한국의 수식어가 되지 않도록 특히 오늘 참석한 세 부처가 협업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출산, 일자리 등 복지 예산이 곧 성장 예산이며 가구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살리는 포용적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의 중요성을 알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산이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것인 만큼 한 푼의 세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세밀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그 토의는 먼저 저희 보건복지부는 2개의 토의 과제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방안 그리고 두 번째로 의료 서비스 개선과 보건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보고했고 이어서 고용부, 여성가족부 순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별 부처의 보고를 마친 후에 그 토의가 진행됐었습니다. 오늘 토론은 3개 부처가 긴밀히 연계된 주제인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우선 추진 과제를 시작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감축과 처우 개선 방안,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젠더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대책에 대한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보건복지부가 진행했었던 보고 내용과 토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두 부처의 실장님들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보고 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의료보장, 소득 지원 등 주요 대책을 발표해 왔습니다. 올해 남은 하반기 동안에 치매국가 책임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 추진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과제를 보고드렸습니다. 내년 7월부터 5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15세 이하 입원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등 투자를 확대하고 올해 9월부터는 위기 아동에 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기 아동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보육 돌봄 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자는 측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과 보조 대체교사 배치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과 방과 후 시간 등에 대한 초등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지역사회 중심 돌봄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 고용 주거, 일 생활 균형 등 구조개혁과 함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한 장기적인 인구 비전에 대한 논의도 지속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 서비스 개선과 보건산업 육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는 고용 유발 개수가 다른 산업보다 2배에 달할 정도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분야입니다. 서비스 개선과 보건산업 육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하반기부터 동네 의원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호스피스 대상을 확대하고 그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도 도입하는 등 새로운 전문 의료 서비스를 확충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독거노인 위주로 시행됐었던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모든 어르신에게 제공하고 취약지 거점 종합병원 구축과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간 네트워크 강화 등 누구나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도 확충하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발표된 보건의료 분야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인력수급 종합대책과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도 내실화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신산업이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보건산업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내에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종합계획, 정밀의료, 재생의료, 빅데이터 등 미래 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그 보건산업 분야 벤처 창업도 활성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함께 건강보험의 의료 가격의 보상 체계를 장비, 시설 중심에서 상담, 돌봄, 수술 등 사람의 가치가 평가받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토의는 세 부처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주제를 먼저 공통과제로 토의를 하고 각 부처별로 한 개씩의 과제를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공통과제로서 출산, 양육, 친화적인 이런 환경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이러한 그 토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보건복지부의 토의 과정에서는 그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그 토의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출산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돼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대부분 참석자들이 인식을 같이 하였고 효과 있는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여러 부처가 협력해서 진행돼야 된다 하는 문제 그리고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달라는 참석자들의 주문도 있었습니다. 보건의료 산업과 관련돼서는 특히 대통령께서 이번에 발표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대책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의료 수가의 적정화가 같이 동반돼서 검토되고 진행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에 대해서 저희 장관께서는 보고에서도 있었듯이 기기나 시설 중심에서 사람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방식으로 수가체계 변경도 아울러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오늘 사람 중심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국정 철학 하에서 경제 성장과 복지 혜택을 모두가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는 그런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앞서 보고드린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